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3, 4회 요약 과정이 다 끝났거든. 여러분들 요약집을 펴봐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때 대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다. 그게 제일 잘 만들어진 책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갖고 공부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중심의 공부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본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야 안 돼요? 돼. 그 기출문제 제가 만드는 것이거든. 제가 만든 책은 대한민국에서 좌우지간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다 구입을 했다 안 했다? 했다면 여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바로 해설이 있어요. 맞다. 그래서 기본서로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이거 보고 바로 해결이 되게끔 딱딱 시간 전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 요 해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단순한 해설이 아니고 누구나 그거를 읽어만 보면은 다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 그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가 나오겠지만 사전에 그러니까 3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3단계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전이 있고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오전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하면은 오전에 공부할 분량이 있지, 분량. 그거는 전날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봐야 된다?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보다 보면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거든. 그 모르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걸 책 찾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다 풀어와야 돼요. 안 풀어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여기 배웠던 거를 여기에서 복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이거를 길게 잡으면 15시간이에요. 15시간. 그럼 15시간 사이에 3번을 볼 수 있다. 효과적 이단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치면은 그 다음날 또 책을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문제를 풀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와 그냥 정려 생소하게 공부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전에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요. 그러니까 또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등기 파트거든. 제가 볼 때는 등기는 너무 쉬운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5월 둘째 주일 날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한다 안 한다? 그 들으는 봤어요, 안 봤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공시법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못 들어봤다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지. 그 공부 안 한 거지.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올랐을 때 유튜브에 조회수가 6만 명이 넘었어. 공시법 6만 명이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등기 파트에는 가짜지문 가려내기라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PPT로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PPT로 안 하고 종이를 여기 그대로 띄워놓고 포인트도 보통 이 포인트는 12거든. 그래서 저는 14를 띄워놓으면 지난주에 제가 봐서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뒤에서 글자 크기가 어때요? 이래 물어보고 조정을 다 했어. 오케이. 네. 그 가짜 지문 가려내기 잘 만들어져 있거든. 등기 파트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면 전부 다 12개 다 맞출 수 있답다. 그래가 공법한테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한테 좀 줘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소 등기부터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말소 일어날 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때 크게 7개거든. 여기서 핵심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우리 책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많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건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럼 분리처분 금지가 나와요.
전후 부분과 대리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건 옛날에는 중시 여겼던 지문이라 요즘에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크게 중시 안 여겨. 그럼 중시 여기는 거는 지분입니다. 지분. 좀 전에 공부했죠.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돼. 요 세 개만 딱 공부하면 돼요.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지분의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지분의 아까 처분의 제한에 등기할 수 있다.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다. 포괄 유정 지분의 뭐다 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신청하는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 사유이다. 오더와이다.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촉탁으로 들어가야지 신청으로 들어가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천에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러나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돼. 이중의 보존 등기 X, 이중의 용익권은 뭐다? X. 그 정도 공부해두면 됩니다. 하나 굳이 더 한다면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그래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됐고, 여기는 수용은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데 안 하는 거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 지역권의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직권 말소, 불행사하면 공동 말소. 자, 여기는 이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걸 다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이거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적법하라고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없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회복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말소가 있고 말소 회복이 있거든. 둘 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첨부해야 돼요.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이라면 변경 등기예요. 자, 멸실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건물 주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땅 주인이 대비 신청할 수 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여하기 때문에 대장을 첨부해야 되고, 멸실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며 건물의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내려올 때 알려줍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어. 쉬운 말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멸실 등기할 때 저당권자에게 멸실 등기한다는 뜻은 알려준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다. 토지는 알리지 않아. 멸실 등기는 표제부여하기 때문에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주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이 부기등기는 갑골구에서만 인정이 되고 표제부에는 인정 안 돼.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할 수마다 있다. 자, 여기서 딱 키를 잡을 때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요거는 이제 4개가 그냥 해결이 다 되어져요. 그 다음에 변경 경정은 일부를 고치니까 부기등기 하거든. 그런데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그러나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은 표제부여하기 때문에 주등기라는 것이고,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단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와야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즉 성낙서가 없어도 각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말소는 전부를 지우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전부냐 일부냐,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부기등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거든. 꼭 기억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에 가등기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 다음에 사인정려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나 죽을 때까지 간호해주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그게 청약입니다. 살아생전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청구권 보존인데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공동신청이고, 청구권이 없다. 이게 단독신청이에요. 그러면 단독신청에는 가등기가 없어.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거든. 미등기 부동산의 가등기는 뭐다? 없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답입니다.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다면 단독 신청. 키는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그래 두면 되고, 본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했다. 이건 소유권 이전이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 을이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뭐다? 있다.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갑입니다. 갑. 따라서 등기 필증본은 갑이 제출하는 거예요. 가등기 명의는 을입니다. 을은 권리자입니다. 권리자가 등기 필증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을 하고, 제3취득자 가을이 본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 병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어.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뭐다?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분만의 본등기는 O,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뭐다? X. 그 다음에 말소,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말소를 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를 합니다. 따라서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틀려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직권으로 말소를 했다면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지체 없이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이거든. 그럼 저당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안 죽는 거는 요 세 개거든. 해당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항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전에라는 거는 요 한글로 썼다면 틀릴 사람은 없지. 그런데 한글로 안 쓰고 날짜로 쓰는 거예요. 날짜. 그래서 쉬운 예로 저당권은 1월 2일, 가등기는 2월 1일, 경매는 3월 1일. 그럼 여기 경매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니까 1월 2일을 따라간다, 3월 1일을 따라간다, 1월 1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대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을 때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돼. 그럼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용의권과 소유권, 용의권과 저당권, 용의권과 가압류는 양립이 돼.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아. 그럼 자, 조심할 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봤다면 전부 다 죽어. 그러나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봤다면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죽지만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은 양립이 되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이 그림을 한 번만 키를 딱 잡으면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고생했어요.